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양봉 김선생 TV의 김선생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새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제가 좀 동력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제 일을 뽑으면서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차저차 뭐 바쁜 일이 있고 연말에 막 이러다 보니까 영상 못 찍었었는데, 자, 오늘 이제 뭐 좀 한가하게 시간이 돼서 일단은 그냥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냥 한번 볼게요. 네, 몇 종목 제가 주로 리뷰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리뷰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포인트에서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뭐 제가 보는 것만 봐요. 사실 보고 동영상은 안 찍는데 여러분이 요청하는 게 있다라면 그건 최소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띄운 게 파미셀인데요. 뭐 파미셀부터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마지막에 제가 HDS 띄웠던 게 파미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꺼놨던 것 같고, 뭐 이 선은 뭐 이렇게 고점 14,390원 뭐 정도고, 종가가 14,380원, 시가가 14,380원. 14,380원 정도가 좀 중요한 라인이 되겠네요. 14,380원.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 큰 의미는 없어요. 완전 정확한 수치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굳이 찍는다면, 이제, 그는다면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죠. 예, 이렇게 그릴 수는 있는데, 밑에서는 의미 없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라인이고, 지금 120선이 14,075원이니까 120선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본다면 31% 내려왔네요.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오면서 얘는 좀 기관이 주로 이렇게 리딩을 했던 종목인데,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또한 팔았네요. 한 9만 주 정도 팔았네요. 거래량이 110만 주.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거래량. 얘 옛날에 죽은 거래량 대비해서는 적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래량 대비해서는 아주 적은 거래량인데, 이런 거래량은 뭐 1800만 주 났네요. 좋지 않죠? 예, 여기는 뭐 이렇게 위에서 꼬리 나오는 캔들 나오고 이제 빠졌으니까 좋진 않은데, 자, 여기선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여기는 매물대 구간이에요. 여기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나 마나 매물대겠죠. 자, 차트 매물대 차트. 매물대가 여기가 강하네요. 여기가 12,000원, 13,000원대 여기가 강하네요. 예, 워낙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구간이라서 그렇고, 생각보다는, 네, 여기네요. 여기, 그죠? 여기 그 다음 요쪽이 가장 많고 18,000원대도 많이 물려 있고, 사실 저도 조금 물려 있어요. 18,000원 가격대에 물려 있어요. 일부. 제가 이제 계좌가 여러 개다 보니까 18,000원대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낮은 가격대도 있고 한데, 그리고는 요 가격대죠. 요 가격대가 지금 현재 있는 구간의 가격대가 두 번째 저항 구간입니다. 지지이자 저항 구간이에요. 자, 여기는 맞고 이제 올라가 줘야 된다.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전일은 이렇게 떠줬는데 오늘은 다시 내려왔네요. 네,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오고 떨어오고 올라가면은 이제 뭐랄까요? 짝꿍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 주면 W 바닥 패턴이라고 뭐 말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기관은 일단 좀 팔았어요. 네. 아까보다 늘었나? 19만 2천인가요? 네. 19만 2천인가? 잠깐만요. 9만 2천이야. 19만 2천이야. 19만 2천이네. 많이 팔았네.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분봉만 보죠, 뭐. 예. 월봉부터 볼까요? 자, 월봉은 5선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올라와 줘야 돼요. 이번 달에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근데 죽고 적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죽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이때처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 주봉으로 봐도 거래량이 수급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어쨌든 매도가 많다라는 건 맞고요. 일봉은 조정해줘야 되는 최하단까지 왔다. 여기, 자, 여기 이 박스까지 결국은 내려왔다. 자, 이렇게 큰 박스를 그렸을 때 위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 척하더니 쭉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펀더멘탈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은 얘의
펀더멘탈을 반영한 가격 정도 되지 않을까. 예,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정도 가격대는 뭐 얘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가격대 아닌가. 지금의 이익이라든지 멀티플을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유지해줄 수 있는 가격이다. 과거처럼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시기하고는 다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이때하고는 달라요.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지금 이익이 많이 나고 있고 이게 1, 2년에 끝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유지해 줄 수 있다. 이 가격에 버텨주면 되고 이거 중요한 라인이니까 여기서 반등을 좀 줘야 된다. 오늘은 좀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면서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이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죠? 별로 썩 좋진 않아요. 어쨌든 데드 크로스 났고. 근데 요 라인, 여기서 이제 튀어주겠죠? 튀어줘야 되겠죠? 네, 올라가려면 튀어주고, 조정주고 다시 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별 분봉 봐도 별 도움 안 되네요. 예. 10월 10일부터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예. 어떤 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제가 이제 차트만 보고 이런 것들은 안 봐요. 휴대폰으로 보게 되면 안 보는데, 괜찮은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면 이렇게 아직 빨간색이 좀 많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건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이건 어차피 정확히 안 나올 테겠지만 오늘이 9일이죠? 9일? 아이고 잘못됐네. 6일 6일. 자, 오늘은 신한이 사고 NH가 사고 신영이 팔고 JP모간이 팔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시간의 거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내일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내일 봐야 되고 일단은 아까 보셨다시피 아직 뭐 세력이 뭐 나가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게 나간 건가? 뭐 별로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게 괜찮다 아직은 괜찮고 여기서는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거실이 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저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다고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 가격대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반등 120선 찍고 올라가줘야 된다. 더 이상 더 처지게 되면,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는 얘가 펀더멘탈로 봤을 때 유지해줘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로 가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파미셀이, 어, 이제 줄기세포 관련돼서 이제 환자 모집 다 완료되면 그 이슈를 한번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첨생법으로 사실은 이제 가면 가는데 일반 삼상 환자 완료로는 아직 불확실성은 있다. 왜냐면 이게 그 뭐죠? 생존율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치료가 됐냐 안 됐냐 이게 자체가 뭐 이렇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생존율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폭발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어쨌든 간에 바이오 마커라든지 기타 등등 이게 개선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들이 국가 연구 과제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앞으로도 좀 이슈 받을 수 있다. 괜찮은 종목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뭐 볼까요? 롯데 관광개발 볼까요? 좀 안 좋았잖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너스 10% 갔다가 종가는 4.87% 오늘은 종가가 마이너스 2.09네요. 자, 요거 한번 저거 매집비 한번 돌려볼게요. 매집비 한번 돌려보죠. 자, 이제 매집비를 돌리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네, 오래 걸리는데 한번 해보죠, 오랜만에. 매집비
매직비 여기 아니 이게 제가 임플란트를 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요. 이 뼈를 이식해 놓으니까 뼈 이식하고는 술을 못 먹어요. 한 달 먹지 말래요. 그래서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한 3주 만에 먹었는데 술 먹고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코도 제대로 못 풀고요. 코를 풀면 이 비강 쪽에 이제 구멍이 나고 뭐 압력이 올라오고 그러면 입원을 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도 잘 못 풀고 코찔찔이인 상태고 뭐 약간 뭐 좀 그렇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이게 뭐죠? 제가 롯데 관광개발분 됐죠? 지금 엑셀이 좀 느리네. 롯데 관광개발 볼래 했는데 12월 29일인데 자 이게 오늘자로 한번 파미셀 뜬 김에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잠깐만요. 지금 콧물이 줄줄 나가지고 지금 완전 코질질이가 돼가지고 지금 코 닦고 있어요. 아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06이죠? 오늘이 06이니까 05까지 해야겠네. 05로 해야겠네. 05로 한번 돌려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10월 15일부터 15일부터 5월까지. 이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네, 아니네. 퍼미셀. (313%네요) 전에 12월 29일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좀 줄긴 했는데 특정 창구는 큰 변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BNP 파리바거든요. BNP 파리바라든가 큰 변화는 없다. 그냥 그대로 이제 상주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롯데 한번 볼게요. 롯데 관광개발 파미셀은 내일 거 보면 재밌겠다. 그죠? 내일 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뭐 들어오진 않았겠지. 근데 그거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 별로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내일 거 제가 게시판에다 올려드릴게요. 아침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롯데 관광개발은 언제부터지? 자 롯데 관광개발은 4월 4일부터 만들고 지루하시더라도 그냥 뭐 보실 분들만 보시고 보죠 뭐. 4월 4일부터 이 파미셀 아니고 롯데 관광개발 이런 건 좋아요. 280, 260 자, 요거를 제가 조금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G에서. 자, 이제 기존에 제가 12월 29일까지 했을 때 요거 270, 260, 165 UBS 뭐 이런 식이었는데 270, 260이죠. 근데 280, 260이잖아요. 좀 늘어났죠. 모건 스탠이 늘어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예,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떨어졌지만 요 한 29일이니까 이때 정도 되나? 예, 이때부터 올라가는 척하다 떨어졌지만 어제까지는 괜찮았다. 예, 괜찮았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오늘이잖아. 전에보다 특정 창구는 매집이 더 늘었다라고 보고 금액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1월 4일 한번 볼게요. 1월 4일 아니죠? 1월 2일인가요? 1월 2일 볼게요. 떨어진 날, 크게 떨어진 날. 주었는지, 얘들이 주었는지, 팔았는지. 자, 그렇게 보려면 마지막 날을 봐야 되잖아요. 자, 1월 2일부터 일단 볼게요.
이럴 때 유효한 거예요. 이게 매집비라는 게 이날 뚝 떨어뜨린 날 떨어뜨려 놓고 샀냐 아니면 나갔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투자를 늘려야 될지 유지를 해야 될지 줄여야 될지 뭐 이렇게 자 일단 2일 자 그러면 29 다음날 그걸 봐야겠죠. 29일 다음날은 언제일까? 자 29 12월 29 31일 봅시다. 31일 2일이고 5일이고 5일날 많이 떨어뜨렸다 그죠? 2일 대비 5일을 보면 제일 낫겠네. 그러면 2일 보면 되겠네. 2일 아까 내가 했나요? 했죠? 좀 멍청해가지고 2일 그치 2일 대비 5일은 늘었잖아요 그죠? 늘었단 말이야 그죠? 특정 창고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얘들 나간 거 아니라고 나간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전에 떨어진 31일 날도 한번 볼까요? 자 31일 볼게요. 31일 대비 2일에 어떻게 됐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31일. 자, 31일. 요날 대비 2일날. 올리고 친 날. 일반적으로 이때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 왜냐면 위에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이거는 31일입니다. 31일. 31일. 2일. 2일 늘었잖아요. 31일 대비 2일이 늘었잖아요. 특정 창고 금액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늘고. 그 다음 5일. 떨어진 날도 늘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어떻게 됐는지. 네이버가 아니고요. 아무튼 자, 늘었다. 괜찮다. 이거는 매수다. 매수. 얘들이 파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종목 제가 한번 리뷰하면서 괜찮아요 했는데 갑자기 괜찮아요 하고 나서 안 올라가고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지금 27%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이제 올라가줘야 돼요. 이거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뉴스 딱 나오고 이 도지 캔들 뜨고부터 흐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게 얘들이 이렇다고 끝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스페타시스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종목 막 가고 그리고 잡주들이 막 가고 있어요. 잡주들, 세력주들 이렇게 뭐 틱톡이나 뭐 이런데 유튜브 같은 데서 추천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그림 화면으로 이제 뭐 추천한다면서 증권사 몇 년 다녔고 나 욕심 있는 거 아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돈 벌어 주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럼 개잡주가 지금 간단 말이에요. 몇 배씩. 근데 이제 끝물에 물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끝물에 물리면 안 돼. 완전히 순수히 차트 매매로 그런 거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340만 주) JP모건은 좀 많이 나갔네요. 모건스탠리 그대로 있고 JP모건은 좀 한 100만 주 나갔다. JP모건이 차익 실현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JP모건은 또 줄었잖아요. 그죠? 보자. 개인들은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개인들은 왜냐면 이제 보면 3,400억이었는데 1,900억 정도로 떨어지고 특정 창고는 큰 차이는 없다. 전체 창고는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다. 근데 어쨌든 100만 주 이상만 볼까요? 100만 주 이상만 보면은 1,011만 3천 주고 여기는 990만 주. 한 20만 주 줄이긴 했네. 그게 이제 제비모가 나간 거니까 아직은 괜찮다. 얘들 털어먹으려면 한 번은 더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종목은 어떻게 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같으면은 이제 굳이 자리를 잡는다라면 이미 다 깼기 때문에 여기 깨고 여기 깨고 다 깼기 때문에 여기도 깼네. 그죠? 여기도 깼잖아요. 깨면 안 되는데 깼단 말이야. 이제 트랩이라면 내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쨌든 기간이 팔면서 깼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요쯤 되겠죠? 여기 이렇게 깼단 말이야. 그죠? 여기 유의미한 구간인데 여기는 내일이라도 반등을 해서 다시 회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요 라인은 반등을 해서 회복해주면 좋고, 잠깐만, 이 쓸데없는 매물대는 좀 지울게요. 그냥 깔끔하게 공차트로 보고, 그리고 다시 다음이라면 이 정도? 네.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고, 60선 깼고 120선 여 밑에 있으니까 60선, 120선. 뭐 내일이라도 반등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분봉으로 보나 뭐로 보나 뭐 별 이슈는 없겠죠. 자, 월봉 아직 괜찮죠? 아직 5선 위에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도 5선 뒤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더 안 빠지면 5선 아직 위로 가고 있잖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주봉도 격전의 구간이긴 합니다. 예, 60선 이렇게 해서 격전의 구간이긴 한데 어쨌든 뭐 데드크로스가 났고, 여기서 이제 훅 빠진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고, 지금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올라가 줘야 될 타이밍이다. 매집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반도체, 얘도 뭐 반도체긴 하지만 반도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애들만 가고 얘는 좀 안 가더라고. 좀 쉬고 있죠. 쉬고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지, 이런 애들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얘는 그래도 굳건하다, 그죠? 예, 굳건해요. 예. 얘도 매집비가 괜찮습니다. 51부터 한번 볼게요. 이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빨갛게 꽉 찼죠? 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저기 테스 한번 볼게요. 테스. 미친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좋죠? 자, 테스를 사실은 테스가 매집비가 아주 강했어요. 강한데 조정을 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추세를 깨고 올라올 때 제가 관심을 뒀는데 결국은 못 잡습니다. 왜냐면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못 잡았어요. 테스를. 자, 보자. 테스가 12월 26일까지 제가 봤는데 매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절대로 약한 금액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지금 한번 보죠. 자, 5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1월이구나. 1월이구나. 그럼 어떻게 봐야 되지? 10, 26년 0102. 요까지 나올 거니까. 1년치 나오니까. 2년 0102. 1월 3일부터. 3일부터 1년간만 되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3일. 아이고. 17만. 늘고 있었네. 예, 아무튼 늘고 있고 금액이 괜찮았는데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얘 같으면 괜찮다라고 제가 봤는데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이렇게 여기 뚫을 때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실제로 제 모바일 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매수하진 못했습니다. 예, 딱 그냥 20, 60을 다시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는, 크게 상승을 해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죠. 예,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좋은 종목입니다. 원익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이제 반도체가 가니까, 소부장들이 가니까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지수 자체는 이제 결국 이제 이제 뭐죠? 짝꿍덩이를 찍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하고 SK는 좋다라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가고 있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결국 이렇게 누르고 가잖아요. 예, 또 가고. 좋아요. 저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사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막 늘릴 때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절대 늘릴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국내장은 지금 사실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살짝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맞는데 국외 시장에서 너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이 지금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또 중국 방중하면서 이제 미국이 좀 견제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견제를 하게 되면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데미지 받으면 크게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잘 뭐 대응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비중을 확대할 때는 아니고 수익 나고 있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익절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일 일렉트릭 전기 관련돼서 이렇게 전기 뭐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좋은 캔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 위로 올라가고 있죠. 특히 저는 이런 음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봉을 매물을 먹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 같으면은 어쨌든 전일 대비 상승했잖아요. 0.4% 상승했고 앞으로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주요한 이제 뭐 수급이죠.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량이라고 봐야 될까요? 700만 주, 720만 주인데 약간은 그렇죠.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량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막 대량은 아닌데 어쨌든 추이를 돌리는 중요한 거래량이다. 거래량 나온다니까. 제일 일렉트릭 뭐 글쎄요. 이게 뭐 언제 간다 이런 건 모릅니다. 딱 이렇게 유의미하죠. 예, 유의미하니까 이렇게 보면 유의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깨지 않고 올라가주면 된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슈가 좀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좀 잘 안 받아요. 이노스페이스 이런 거 여기서 제가 보고 아 이거 좀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했는데 매집이 들어오고 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이스X 관련돼서 최근에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이노스페이스하고 저런 건 매집비 돌려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인텔리안테크 이거 제가 옛날에 거래했던 종목인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게 언제죠? 5월달부터 지금 이제 6개월 이상 이렇게 끈 다음에 며칠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이익 안 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해상용 안테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스페이스X에서 이제 뭐죠?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에서 쏘는 것들을 이제 받아줘야 되는 안테나를 만들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회사인데 뭐 어쨌든 뭐 이익이 막 많이 나고 그러진 않는데 이게 사업이 개시되면 성장 전망을 가지고 좀 될 수 있다. 된다는 표현 좀 말이 좀 어눌하긴 하네요. 자, 11월 28일부터 한번 매집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 들어왔네요. 그죠? 들어왔어요. 이 같으면은 이때 보면은 55,000원 한번 봅시다. 자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거만 만들고 방송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게 막 지금 막 확대할 때는 아니에요. 비중을 확대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좀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 비중을 좀 줄이지? 라고. 왜냐면 좀 물린 종목들이 있어서 그 물린 종목이 그렇다고 손절할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중을 언제 줄이지? 하고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55,000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들어왔다. 지금 유의미하다. 인텔리안테크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아, 이 좀 너무했나? 이거 좀 숫자 그래도 바꿀까? 언제랬죠? 11월 28일? 11월 28일 1월 5일 인텔리안테크 7,800억짜리네요. 760만 주. 유동 주식수가 적다. 지금 거래량이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보면은 290만 주. 아무튼 잘 가고 있다. 조금 늘려주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얘가 옛날 가격이 9만원 뭐 이렇게
이렇게 놀았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내 집은 좀 이루어졌던 것 같다. 요 구간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노스페이스도 한번 볼게요. 거래량 유의미한 거래량 터졌었죠. 이때 5,100만 주 터졌네요.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얘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모르는데 펀더멘탈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까지 가겠죠. 그 잘 맞춰서 가야 돼요. 이런 애들은 뭐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부터 볼까요? 1월 1일부터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얘기죠. 흐름을 잘 타야 된다. 다른 애들 갈 때 치고 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빌빌거리다가 결국 남들 다 갈 땐 얘만 못 가고 이럴 수가 있다. 1월 1일부터 2, 3, 4. 아씨, 오늘까지 좀 보기 좀 그런데. 모건스탠리가 좀 들어왔다, 그죠? 예. 이때부터 보면 어떻게 될까? 2월 23일? 23일. 모건스탠리. 이때부터 봐도 되겠다. 11월 23일부터 볼게요. 얘도는 지우고. 관심을 좀 가져도 될 정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13,000원 본다라면 잡주긴 한데 매집 자체는 수량이 적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270%고 시총이나 이런 거는 얘는 그렇게 크진 않겠죠. 3,200억이네요. 뭐 시총 적당하고 이제 핸들링하기 되게 좋은 주식수 정도 되고 가격대 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가 이익이 안 난단 말이죠. 이익이 뻘개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장투하거나 진정하게 이제 뭐 투자하고 비중 실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근데 오늘 캔들 자체는 막 썩 좋진 않은데 분봉으로 볼까요? 3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쭉 올리고 떨어질 때는 크게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네. 이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을 왜 꺼놨니 내가 모르겠네. 나쁘지 않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2차 전지들이 좀 세 번째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들이 이런 애들 보면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 났죠? 오늘 쭉 하락하다 골든 크로스 난 거예요, 이거. 자, 2차 전지가 세 번째 파동 이제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번째. 이게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기 에코프로라는 종목 좋아하진 않는데 이때부터 본다라면 10월 15일부터 본다라면 최근에 이슈 들어오고 좀 팔긴 했는데 10월 15일 에코프로가 여기 있으면 한번 돌려보고 에코프로는 진짜 광신도들이 많아서 좀 뭐랄까요 막 팔 때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도 올라갈 때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있네, 한번 보자. 에코프로 그때가 마지막이네. 12월 12일. 자, 12월 12일 대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1월 5일 보면 되죠. (10월 15일) 대비 10월 15일 대비해서 골드만 UBS JP모간은 쭉 들어와 있다, 그죠? 골드만 UBS JP모간 이렇게. 자, 여기 얼마나 바뀌는지 보세요. 80 비슷한 것 같은데 87 76 61 좀 빠졌나? 괜찮다. 괜찮네. 수치가 어마어마하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할까? 매도하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매도가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입지가 어마어마하다. 이거 뭐 일단은 괜찮은 것 같다. 에코프로. 지금 어쨌든 이제 2차 전지가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29일이면 언제죠? 제가 언제 그랬죠 아까? 언제 데뷔했죠? 12월 12일, 12일 날 마지막에 봤으니까 요때쯤이네. 요때 대비해서 지금 더 들어와 있다. 막 그렇게 막 빠지지 않았다.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한번 봐주세요, 저 종목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 개인적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봅니다. 지금 그렇다고 가치가 있는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을 팔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재미는 없다. 확실히 재미는 없고, 미장이나 이런 것들의 외부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비중을 좀 수익 나는 것들은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